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이 차갑게 밝았습니다. 아, 처음으로 손 시려 뭐 이런, 아 추워 뭐 이런 게 처음으로. 사실은 저희 사무실은 뭐 이상 기온 고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반팔을 입고 다니거든요. 저는 속에는. 그래서 너무 더웠는데 이제는 적정 온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살 것 같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중앙 냉난방이 되다 보니까 냉방을 안 해줬어. 그래서 너무너무 더웠는데, 자, 이제 좀 살만합니다. 저희는. 이날을 기다렸다. 자, 오늘장 한마디. 미국 주식 다 좋은데 가격이 조금 높아. 버블 파티를 노린다는 게 조금 애매해. 네. 지금 미국의 그 버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계속 그런데요. 일단 오늘 애플이 사상 최고가 간 것부터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애플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라클은 오늘도 빠졌어. 자, 오라클이 되게 중요한 회사다라는 말씀드렸고, 어떤 분이 너 갖고 있지 이러길래 안 갖고 있어요. 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얇게 보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애플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애플 아이폰 17이 나왔는데 굉장한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인 $260를 돌파해서 $262에 안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잘 팔리느냐? 이번에 이제 그 애플이 조금 제 느낌에는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일반 모델의 성능 향상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끝나르기의 천재 애플이 항상 급을 나눴죠.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의 급을 나누어서 정말 애매하게 프로를 사도록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어떤 급 나누기가 있었죠? 예를 들어 카메라 쪽에서도 있었지만 제일 큰 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급 나누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일반 모델은 60Hz의 그 주사율을 보여주었고, 프로 모델은 120 주사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반 모델에 120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Always on Display, 그 AOD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칩도 프로와 동일한 사양들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 유저들의 한스러운 게 있었죠. 이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빨리 도달을 했던 부분인데요. 전면 카메라가 그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성능 향상인데요. 중국은 전면 카메라가 워낙 셀피를 많이 찍잖아. 막 이래가지고 아주 예전부터 중국은 전면 카메라 화소수를 금방 올렸었는데 애플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24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광각 카메라도 기존에 1200에서 4800으로 대폭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램도 좀 늘리고 기본 저장 단위도 높이고 이런 등등. 근데 이게 이제 일반 모델에 적용되면서 일반 모델 상품성이 매우 커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으로 나온 애플 슬림 등등이 상품성을 좀 보여주어서 지금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면 카메라의 바뀜이 가장 크게 옵니다. 저도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겠군. 이런 생각이 사실 옛날 거나 쓰나 지금 거 쓰나 큰 차이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많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 증가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게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조만간에 해지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셧다운은 이번 주 내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이 움직여서 정부를 재개하게 할 것이고 이번 주에 사태가 급속히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있었으니까 뭐 이슈가 넘어갔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줄기차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대목이니까 주의해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BOA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사모펀드와 사모대출에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ETF를 팔아서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사모대출 부분에서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 BOA의 얘기는 사모 자산의 평가손을 피하고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상장 지수 펀드 ETF의 강제 매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였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이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최근 JP모건이 1.7억 원 규모의 상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들도 5천만 달러 규모의 상각 처리했다는 뉴스 두 군데가 뉴스가 나왔던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CLO ETF에서 6개월 만에 자금 유출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CLO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아서 CDO, CLO. 네, CLO. 이거 발음이 안 좋아서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이에요. 즉 한국말로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입니다. 담보부 증권,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미국에는 이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CLO라는 게 뭐냐? 대출 채권인데 이 대출 채권을 묶어놓은 거예요. 대출 채권을 묶어놓고 이 대출 채권에서 그 나오는 그 이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CLO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옛날 서프라임에서도 봤습니다만 트렌치를 여러 개나 등급들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믹싱을 하죠. 그때 서프라임 때 그 난리가 난 게 뭐냐면 트렌치를 다 나눠놓고 이걸 막 AAA하고 BB하고 막 섞어버려서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AAA예요 하고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이 그 CLO가 결국은 그 자산담보부 대출을 주식화한 ETF가 있는데 여기에 자금 유입 속도가 조금 6개월 만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JP모건 사건과 그리고 지방은행 두 사건으로 인해서 채권에 대한 의구심이 미국에서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 뭐냐면 메인스트림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의외로 이번 건을 보니까는 사모대출, 사모펀드 쪽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JP모건이 1.7억 달러를 당했으니까 그 뒷단에 있는 사모펀드와 사모대출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금 이거 잘 미국에서도 모른다. 자, 항상 모르는 거에 당할 때가 무섭습니다. 우리 서브프라임 터질 때 CLO, CDO 터졌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근데 똑똑히 기억하는데 내가 그랬거든. 그게 뭐예요? 그 CDO, CLO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알았냐면 하도 사건이 크게 터져갖고 리만 브로더스가 완전히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아니 그게 뭐예요? 그 다음 공부해보고 나니까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서운 건 뭐냐면 모르는 게 터지면 항상 무서운데 지금 일종의 미국판 그림자 금융들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뉴스가 만약에 체크가 되면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신용위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고 오늘 일단 지표 하나 볼게요. 오늘은 지표가 미국에서는 셧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중국 관련 지표들이 어제 우리 중국 마감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중국 관련 지표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중국 GDP하고 뭐 산업 생산 이런 거, 주택 가격 이런 게 나왔는데요. 아니요. 보시면 중국 GDP는 지금 4.8% 3분기에 전년 대비 4.8% 전기 대비로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산업 생산은 6.5%나 전년 대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2.2% 빠졌죠. 중국의 주택은 끝도 없이 빠져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한국 주택 가격은 영원히 오를 거라는 확고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일본도 나락의 나락을 가셨고
중국도 완전히 이제 완전 포기. 여기도 우리나라만큼 장기간에 어떤 주택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었는데 하긴 우리가 조금 더 길다. 우리가 더 중국은 해봐야 2000년 이후니까 해봐야 20년밖에 안 된 거고 우리는 훨씬 길긴 하네요. 자, 어찌되었건 뭐 주택 가격 계속 빠지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좀 둔화시키는 영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없습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잠깐 항공 마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창용 총재 발언 보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로 갈게요. 수도권 주택 시장이 다소 진정되었다가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른 향후 가계대출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라고 이창용 총재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외환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 초반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경제의 경우 경제 심리 회복과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나고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면서 2분기 후 성장세가 개선, 앞으로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미 무역 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얘기했고요. 유동성을 늘림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어제 이것이 한국 주시장을 띄우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증권주를 띄우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이제 메인으로 가기 전에 현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금리 상황들 볼게요. 아까 제가 자꾸 사모 채권, 사모 대출, 사모 펀드 쪽 얘기 드린 이유가 금리에서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년물이 확실하게 4% 미만으로 떨어지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가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모 쪽에서의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연준은 반드시 금리를 내리고 금리의 하락폭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미국의 버블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두 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오히려 금리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미국 주식시장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금리는 이제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값 보도록 하죠. 달러값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로는 소폭 올랐습니다. 유로화가 좀 떨어졌고요. 자, 엔화는 거의 비슷한 제자리였고 원화는 이제 딱 다시 보시면 엔화 대비로 940원대를 아주 고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로 대비로는 원화 1,654원 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아주 소폭이라서 큰 변동성은 아닌 상태를 가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을 보죠. 금값은 여전히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곧 4,400불, 5,000불 이상 갈 것처럼 아주 기세 등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은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구리 가격 올랐고, 알루미늄 가격 올랐고 모든 석유를 뺀 원자재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도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어제 시연을 했습니다. 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로 회복했다는 모습도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메인 이벤트로 가겠습니다. 일본 시장 한 15년 차트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도대체 이건데 논란이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 좋다 해도 이제 드디어 팔을 기회가 나왔다. 삼성전자 이제 팔 기회가 났고 드디어 미국 시장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냉정하게 얘기를 보면 한국 시장 올 들어서 올 초 대비 6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미국 주식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세계 넘버1입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가 좋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거버넌스를 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요. 거버넌스가 좋은 회사는 투자자들한테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대로 건너고 기회는 기회대로 붙잡고. 그렇죠?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 회사는 자기의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하고 그다음 앞으로 사업의 전개 방향에 대한 꿈을 키우고 방향을 알아내고 그래서 자신과 조직의 최선의 노력을 딱 반영을 시키면
그 회사는 투자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였죠? 네, 아마존이었고, 그리고 찰리 먼거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바로 네, 코스코. 이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가 되겠죠. 지금 와서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처음에 욕도 엄청나게 먹었지만 쿠팡이 상장을 너무 비싸게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쿠팡의 초기 투자자라면 지금 확실한 그런 궤적들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주변 기업들이 압살당하는 거 여러분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거버넌스는 장기 투자에 매우 적합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투자는 장기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가 단순히 기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에서의 어떤 주주환원 관련된 거버넌스가 매우 뛰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가지고 갔는데 적합한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 하나의 약점이 생겼는데 너무 좋아서 생긴 약점. 가격이 좀 올랐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싸지 않다. 라는 약점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자, 한국 주식 볼까요? 한국 주식은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주식시장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주식시장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홀로가 아니었고요. 같이 최악이었던 놈들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빴어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는데요. 그 최악이 최근에 바뀌었죠. 최악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핵심은 아베노믹스의 그 아베노믹스 세 가지 화살 중에 세 번째 구조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구조개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일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게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인데요. 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세 공제를 확대했고요. 기업의 지배구조, 네,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저희 기존에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그 총대를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총대를 맺습니다. 그래서 PBR을 높이고 ROE를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2013-14년부터요. 아베노믹스가 2013-14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그 2013-14년에는 한국보다 더 우진 게 일본 시장이었었는데 지금 완전히 한국을 탈퇴했죠. 어느 정도 올랐느냐? 저 차트가 조금 덜 보이긴 한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 왼쪽 고점이 일본의 버블 경제, 일본이 미국 땅 다 산다 할 때 그때였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버블 경제 91년도 초 고점이죠. 그러고 나서 저기 이제 거의 4만 포인트를 찍고 나서 10,000 포인트가 깨진 시점이 2011, 12, 13 저때입니다. 네, 오른쪽 가운데 보이시죠? 폭파진데 저 때가 9,000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이 쏴진 게 2013, 14년입니다. 자, 그때 이후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죠. 영원히 돌파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상승폭은 얼마라고? 어제 3%대 또 추가 상승하면서 5배가 넘게 올랐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장 같이 서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일본 더 안 좋았고,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거기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10,000 포인트도 안 했단 말이야. 지금은 50,000 포인트 가까이 갔습니다. 8,000 몇백 포인트 했었어요. 그게 지금 50,000 포인트 갔습니다. 11년에 걸쳐서. 후졌기 때문에 오를 폭도 많았던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일본 주식이 미국 주식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한국 주식도 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고, 사실은 이 동북아 3국의 주식시장 최악이거든요. 근데 중국도 미국 따라하기에 나선 거죠. 주식시장에서. 예. 부동산 시장은 맛이 갔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그 홍콩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년 대비 올해 상승률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왜 그러냐? 후졌기 때문에. 저점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점이 낮았기 때문에. 저점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까지 가는데 2배. 거기서 고평가까지 가는데 또 2배.
이런 게 되는. 일본 시장이 정상화가 2배 가도 정상화밖에 안 된 거고요. 거기서 또 2배 올라와서 이제 막 좀 활기를 띈 시장이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 시장 공부하라고 일본 책들도 몇 권 권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투자한 사람들 그 책들 보면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거 조금 있는데 뭐 장부가 대비 뭐 그 주가가 막 5분의 1, 4분의 1 막 이래요. 그렇고 근데 이익을 못 보냐? 이익을 보는데 장부가 대비 주가가 4분의 1, 5분의 1 막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너무 후졌기 때문에 저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원상 회복만 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그게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2290인가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난 4월 달에 지난 4월인가요? 네, 맞나요? 그래서 좀 엄청나 벌써 1000포인트 올랐잖아요. 1000포인트가 넘게 올랐잖아요. 훨씬. 조만간에 2000포인트 갈 것 같고 엄청나게 오른 건데 왜? 바닥이 낮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이제 한국은 두 가지 날개로 지금 날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정책 효과고요. 1차, 2차 상법 개정, 3차 기다리고 있는 상법 개정과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가 될 가능성 이것들이 열려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사실은 상반기에 상승할 때 이 이슈는 없었거든요. 근데 기업 이익의 상승 이게 이제 날개가 2개로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여드리지만 반도체 가격 흐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요즘에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저 회색선 반도체 DDR5 8기가 8기가 봐요. 미쳤지. 본 적이 없는 차트가 나온다니까 지금 미친 거야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쪽 그 부사장인가가 얘기했습니다. 26년까지 매우 타이트할 것이다. D램 공급이 언급을 했던 게 또 외신에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날개가 제대로 붙었어. 지금 한국이 하나는 정책 효과. 게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부동산만이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걸 막겠다. 라고 아주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 까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작년 9월에 중국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중국 마감할 때 야, 어떻게 이렇게 다 까발리고 얘기를 해? 되게 웃긴다. 거의 뭐 저거 수준인데 음란물 수준으로 다 까발렸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러고 있어요. 다 까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기업 실적이 그래도 안 가면 안 되잖아. 근데 기업 실적이 미친 듯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아마 조만간에 다음 달쯤 되면 삼성전자 특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워낙 좋았으니까 그래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내년도 이익 전망치 어닝이 싹 바뀔 겁니다. 증권사. 네, 그게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저 가격 보니까 지금 애널리스트조차 저게 뭐야? 딱 이러고 있을 상황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야. 조만간에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보고서의 목표 가격과 이 어닝 그 전망치가 싹 바뀔 거다.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한국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미국은 최고고 한국은 최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거 몰라? 알겠는데 일본 보라고. 일본도 최악이었다고. 근데 지난 10년간 누가 제일 많이 올랐어? 일본이 짱 먹었죠. 일본이 짱 먹었으니까 일본 말로 해줘. 이찌방 먹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일본어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최악의 시장은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년부터 그렇게 외치고 목 터져라 부르짖었던 네, 자리를 걸고 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목 터져라 외쳤던 상법 개정 그거를 뭐 굉장히 안 좋게 봤다는 설도 있긴 해요. 네. 상법 개정을 목 터져라 그 외친 입장에서는 보람된 25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한국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동북아 3국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